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술 이론 시간입니다. 미술사는 거진 선생님하고 거의 다 끝냈고요. 근데 미술사를 하면서 추상이 어떻게 추상화되는가에 대해서 에서는 선생님이 수행평가로도 한번 생각해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추상이란 어떻게 추상화되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작품 보시면 여기 여인의 작품을 보시는 이 앵그르의 작품 보시면요. 어때요? 굉장히 신고전주의 작품이었고요. 사실적이죠. 엄청 사실적인 작품이었고 여기 보시면 옷자락 주름 한번 보세요. 하나하나 묘사된 거 보시면 너무나도 그 뭐랄까요? 이상미를 떠나서 그냥 사실적인 그 레이스의 주름을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했죠. 요렇게 그리던 이렇게 재현하던 작품이 어떻게 되나요? 구상미술이에요. 이것을 구상미술이라고 하는데 현실 세계에 존재하여 눈에 보이는 여러 대상을 사실대로, 사진처럼이라는 말이에요. 사실대로는 건 사진처럼 묘사하는 미술을 구상, 상을 만든다. 구상미술이라고도 해요. 추상미술은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 표현이 객관적인 대상을 떠나서 주관적인 순수 구성을 표시하는 미술. 주관적이라는 말은 작가 마음대로 표현한다는 표현이겠죠. 자연의 구체적인 대상을 거의 재현하지 않는다. 재현은 똑같이 그린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꼭 기억해 주세요. 항상 선생님 재현이라고 말할 거예요. 색, 선, 형 등의 추상적인 형식으로 작품을 구성하는 미술. 추상미술과 구상미술은 굉장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윌렘 데 쿠닝이라고 하는 작가의 그 선생님이 말해줬던 앵포르멜 있죠. 미술사에서 1950년대 이후에 추상미술 보시면 이렇게 여성의 모습을 그렸는데 어때요? 여성의 모습인지 괴물의 모습인지 알 수 없지만 딱 단 한 가지 여성의 어떤 육체적인 그 특징들만 이렇게 모아서 이것이 바로 여성이다라고 하는 거 이걸 보여주고 있죠. 이런 것을 추상화되고 있는 추상미술이고요. 아예 추상된 건 아니죠. 사람인 건 알 수 있잖아요. 이거는 반추상이라고 해요. 반추상. 여러분들. 그러면 이 작품들의 세 개를 나란히 볼게요. 이게 좀 더 구상회화고요. 그죠? 이건 어때요? 반추상이죠? 좀 추상화되어 있는, 이거 조금 더 추상화가 많이 되어 있는, 여기 이 중에서는 가장 추상적이겠네요. 아예 형과 색, 그 점선면으로 남아 있는 건 아니고 추상적인 어떤 형태는 알 수 있는 추상, 그 정도의 추상이겠죠. 어떻게 보면 이 여자의 어떤 이 지금 작품은 그 모딜리아니가 그린 작품이고요. 굉장히 목이 긴 여자의 슬픈 느낌, 뭔가 우아하면서도 모던하면서도 섹시하면서도 하지만 그런 슬픔을 담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비평가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모딜리아니 작품 요렇게 추상화되어 간다고 하네요. 이게 1700년도에서 1800년도의 작품이면요. 18세기, 뭐 17세기 작품이라면 이건 모딜리아니의 작품은 19세기에서 20세기가 되기 그 이전 20세기 초반 그 정도 작품이고요. 이 사람의 작품은 20세기 넘어서 20세기 중반 우리 언젠가요? 1960년대 요때 작품이에요. 그래서 조금 다르다는 거, 이 시기별로 이렇게 추상화되어 왔다는 거 보면 알 수 있겠죠? 구상미술에서 추상미술로 전환된 것은 인상주의가 그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대상에 대한 본질, 탐구를 하자. 이제 더 이상 똑같이 재현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것의 역할은 누가 한다? 카메라가 하니까 대상의 본질에 대한 탐구를 시작해보자. 인상주의를 왜 선생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알겠죠? 미술사를 하고 나니까 더 많이 보이겠죠? 선생님이 이 시기의 미술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죠? 대상을 이제 그 카메라의 눈이 아닌 사람의 눈으로 그리고 카메라의 색깔이 아닌 대기에서의 공기의 색깔 카메라로 사진 찍었을 때 어떤 대상의 색깔하고 굉장히 다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새벽의 색깔 쨍쨍한 오후의 색깔 그리고 이거는 어떤 때 해질 때의 색깔 그쵸? 햇빛이 거의 사라졌을 때 햇빛이 반쯤 남아있을 때 사진 비 오는 날의 느낌 느껴지시죠? 해가 조금 많이 떨어지기 시작할라 할 때 언제쯤 지금으로 치면 한 5시에서 6시 사이고 이거는 거의 8시 다 됐을 때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색깔이 다 다른 거예요. 그 공기의 지금 수분하고 햇빛의 어떤 정도하고 이런 것 때문에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작품 보시면 알 수 있고 선생님이 지금 이 작품 아닌데 보시면
세라라는 사람의 서커스라는 작품에서 이 사람 선생님이 추상화되는 걸 보여주려고 이 그림을 갖고 왔는데요.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세라의 서커스라는 작품이에요. 여기 아저씨 보이시죠? 이 아저씨가 지금 서커스라는 그림에서 보이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아저씨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얼굴을 확대해서 봤더니 사진으로 굉장히 접사해서 찍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합니다. 선생님 이거 저번에 보여줬었죠. 이렇게 얼굴이 정말 이렇게 봤을 때는 살결색이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하나가 이렇게 점을 찍어서 만들었던 거죠. 이렇게. 와, 대단하지 않나? 이거 그린다고 4년인가 5년 썼나요? 아무튼 엄청 오래 걸렸어요. 이렇게. 이게 가까이서 보니까 어때요? 점점 추상화되어 가죠. 멀리서 봤을 때는 어땠나요? 사실적인 그냥 그림이 하나였는데요. 이렇게. 이게 더 가까이 확대시켜 보니까 점으로 오더라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떤 재현한 작품. 구상미술, 아까 말했던 단어로 표현하면 구상미술인데, 이렇게 보니까 어때? 점점 반추상되었다. 반추상.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추상화되어 가는 거죠. 또 추상화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완전 추상. 그죠? 이런 거를 추상화되었다라고 합니다. 추상. 이거는 사람의 얼굴인지 이제 우리 알 수 없잖아요. 추상. 그죠? 완전 거의 추상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얼굴인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추상적인 형을 만드는 개념. 일단은 세 가지의 방법으로 추상을 만든다고 합니다. 추상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 대상이 있는 추상, 대상이 없는 추상, 우연적인 효과로 인한 추상, 이렇게 세 가지 추상이 생기는데요. 첫 번째로 대상적인 추상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대상적인 추상은 대상의 기초를 두면서 단순화시키는 추상, 환원적 추상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보시면 나무의 어떤 모습이 이렇게 있었다. 이 반추상쯤 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나무 가지들이 이렇게 모여지는 그 부분의 것만 남기고 단순화시키고 하다 보니까 점차 단순화되어서 1, 2, 3, 4 이렇게 미니멀 아트처럼 완전히 선으로만 남는 거죠. 이렇게 대상이 있는 것을 단순화시키고 이렇게 뭔가 환원이란 말은 과학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이렇게 없애가는 과정, 이런 것을 바로 대상이 있는 대상적 추상이고요. 대상을 추상화시키는 거고요. 이렇게 몬드리안의 우기부기라고 하는 작품 보시면요. 여기 작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말했죠. 우기부기라는 작품인데요. 우기부기 이거는 뉴욕에서 야경을 바라본 몬드리안이 뉴욕 생활 잠깐 할 때 이 몬드리안은 선생님 신조형주의라고 얘기했죠. 신조형주의 화파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뉴욕의 모습, 뉴욕의 맵이에요. 뉴욕 맵에 옐로우 캡의 어떤 모습, 옐로우 택시 이 모습을 그림으로 단순화시켜서 그렸다라고 하죠. 이런 거 대상이 있는 추상, 대상적 추상입니다. 이렇게 뉴욕의 모습, 옐로우 캡, 이렇게 에비뉴와 스트레스로 되어 있는 이 상태를 그림으로 옮겨놨죠. 이게 대상이 있는 추상이에요. 대상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다? 점차 추상화되었다. 대상적 추상. 반추상화, 이거는 사실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반추상화된 것을 이렇게 추상적으로 표현한 거죠. 이렇게 황소가 점점 단순화되어 가는 과정, 이렇게 보이시나요? 피카소가 어떻게 단순화를 했는지 황소의 변화 과정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대상이 있는 추상입니다. 단순화시키는 거. 이렇게 이거는요. 속도감 있는 새의 깃털이래요. 새를 나타내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상이 있는 것을 단순화시키고 환원화시켜서 점차 뭔가를 빼나가는 거, 살을 빼나가고 요소들, 장식을 빼나가면서 제일 가장 기본적인 것만 남는 거, 뼈대만 남는 거, 이런 것들을 대상이 있는 추상이라고 합니다. 차가운 추상이라고 하지요. 이런 것들.
자, 대상이 없는 추상을 볼게요. 대상이 없는 순수 미적인 형식, 즉 조형 요소, 색과 형, 상징적인 관념적인 그런 조형 요소들의 활용, 그리고 직관적인 느낌과 감정을 표현하는 비대상적인 추상화의 방식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칸딘스키라는 사람이 그린 거고요. 예술을 창작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대상의 외형을 포착하는 것이 아니고 그 형태에 내재된 정신을 시각적으로 옮기는 것이다. 이 안에 있는 어떤 정신적인 것을 보겠다라고 해서 사선이라는 게 주는 명쾌함과 뭔가 활동적인 느낌, 그리고 산이 주는 뭔가 안정적인 느낌, 그리고 빨강색과 강렬한 이런 검정색이 주는 느낌, 그리고 뭐 색깔과 선에 대해서 모든 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대상을 환원화시킨 게 아니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철학적인 거, 선 하나에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중세 미술처럼 선 하나에도 뭔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대상이 없는 것이에요. 이거는 어떤 걸 다 단순화시킨 것이 아니고 자기 머릿속에서 이렇게 추상화시킨 거예요. 음률을 표현했다고도 하죠. 칸딘스키는 음악을 사랑하는. 그래서 이렇게 대상이 없어요. 이것도 삶과 죽음에 대한 경계를 나타낸다고 아까 전에 생면추상 로드코라고 하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폐허가 된, 선생님 설명했잖아요. 죽음에 대한, 삶에 대한 통찰을 하는 동양 사상이 조금 내재되어 있는 그 로드코예요. 이 작품 또한 뭔가를 단순화시킨 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색깔을 그냥 칠한 거죠. 어떤 단순화시킨 과정이 없어요. 이렇게 자기 안에 색깔, 노랑 색깔이 가진 어떤 상징, 노랑 색깔은 사실 조금 애매한 색깔인데 우울함을 상징한다고도 하지만 희망을 상징한다고도 하거든요. 그리고 까만색과 흰색의 죽음과 삶에 대한 색깔, 분홍색에서의 어떤 뭐 조금 그 삶의 어떤 묘한 분홍색이잖아요. 아주 빨간색도 아니잖아요. 그죠? 빨간색은 뒤에 숨어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색깔에 대한 자기만의 어떤 고찰, 요런 것들이 바로 대상이 없는 추상이에요. 이거 미니멀 아트 스텔라라고 해서 캔버스가 네모나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미니멀 아트도 아까 선생님이랑 같이 했죠. 가장 단순하게 그리는 게 좋은 거라고. 그리고 형태는 색채를 통해서만 존재하고 색채는 형태를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 요 폰타나라고 하는 사람, 미니멀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지금 캔버스고요. 천으로 된 캔버스를 칼로 3개를 잘랐어요. 더 이상 미술을 캔버스에 그리지 마라. 붓으로 잘라도 이렇게 선 나온다. 그림은 이제 안 그려도 괜찮아. 이것도 미술이 될 수 있어. 이것도 미니멀 아트예요. 아이디어도 미니멀하게 가자는 거죠. 이제 복잡한 거 싫어. 단순하게 하자.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식도 미니멀하는 방식이지만 이게 3개의 선, 3선이죠. 아니타스도 아닌데. 근데 아이디어 자체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더 이상 생각 많이 하지 말자. 이것도 미술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이게 비대상적인 추상이에요. 대상이 없이 어떤 것을 상징화시키고 색의 상징, 선의 상징, 어떤 색깔의 상징, 미니멀화 시키고 그냥 자르는 행동을 가지고 아이디어 같은 것으로도 미술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 단순화시키자는 거. 단순화가 아니고 대상이 없는 것을 추상화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상징적인 이념이라든지 색깔에 대한 자기만의 생각, 이런 것들을 표현하거나.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연적인 효과에 의한 추상화되는 방식인데요. 이건 달리가 무의식적인 자동기술법을 쓴 것처럼 정말 우연적으로 나오는 효과들인 거예요. 뭐냐면은 이렇게 그리는 거. 이게 뭐냐면요. 물감을 이렇게 이 회전하는 판 같은 거에다가 물감을 흘리거나 이렇게 지금 데칼코마니 한 거예요. 동그란 그 캔버스에다가 물감을 뿌린 다음에 그거에다가 덮었다가 떼내면 이렇게 된대요. 이런 식의 우연적인, 덮었다 떼면 우리가 어떻게 형태가 나올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연적인 효과겠죠? 영상이 있는데 영상이 깨져서 나오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우연적으로 뿌리는 거. 1940년대 미국의 잭슨 폴록 추상 표현주의 화가가 그린 그 추상 회화예요. 이렇게 액션 페인팅이라고 해서 다니면서 물감을 흘려서 액션 하면서 페인팅을 한다 그래서 액션 페인팅이고요. 이 사람 나중에 요절 하죠. 이 사람 처음에 미국에서 굉장히 밀어주는 화가였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자기 작품도 잘 팔리고 하긴 하는데 나중에 그 물질주의 가 만들어낸 화가잖아요. 이후에는 더 이상 돌파구를 찾지도 못했고 미국에서도 이 사람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나중에 마약과 알코올에 찌들어서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사람도 있지만 차 안에서 죽어서 발견되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사람도 분명히 위대한 화가였고요. 왜 미술가는 작품이 죽으면 높이 올라가는 선생님이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은 피카소 같은 작품이 화가가 되어서 100년 살이 합시다. 우리 여러분. 요렇게 흘리고 뿌리는 거예요. 큰 데다가 요 사람 이렇게 이것도 물감을 이렇게 여기다가 흘려서 천천히 흘러가는 그 과정, 시간성까지 포함시킨 그 우연적인 상태. 그러니까 물감이 흐르는 건 우리가 어떻게 흐를지를 알 수 없잖아요. 그것이 우연적으로 보여진다. 우연적인 효과에 의해서 생긴다고 해서 우연적인 효과에 의한 추상화 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동기술법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자동기술법처럼 드로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로가 그렸나요? 이거 달리가 있나요? 이렇게 아까 전에 그 회전하는 판처럼 동그란 그 캔버스 있잖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스퀴즈 하는 거예요. 부쉈다가 떼는 거예요. 물감을 짜서 거기 위에다가 다른 그 종이나 천 같은 걸 덧대었다가 이렇게 떼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되나요? 데칼코마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우연적인 기법으로 만들어지는 추상회화에 대해서 그래서 총 3가지의 기법으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기하학적인 추상과 서정적인 추상도 나누기도 해요. 기하학적인 추상은 차가운 추상, 서정적 추상, 뜨거운 추상. 대표적으로 아까 말했던 단순화시키는 것을 기하학적 추상. 왜? 뭔가 빼내는 거잖아요. 차갑게 단순화시키고 서정적인 추상은 화면에다 자기의 에너지와 그 어떤 상징을 내포한 것을 막 집어넣잖아요. 이거는 단순화시키면서 어떤 도시의 풍경을 빼낸 거, 단순화시키면서 군더더기를 이렇게 빼낸 거고, 이거는 집어넣는 거죠. 하얀색 종이에다가. 점선면 색 등을 기하학적인 요소로 대상을 단순화시켜 표현한 것이다. 대표적인 작가인 몬드리안은 대상의 본질에 도달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 불필요한 요소를 없애면서 수직과 수평선만 남겨놓는다. 서정적 추상이라고도 하고 뜨거운 추상이라고 하고 이 몬드리안과 대조되는 칸딘스키 작품인데요. 작가의 느낌, 감정을 자유로운 형과 색 등을 이용하여서 직관적이고 곡선이 지배하는 형태로 표현한다. 대표적인 작가로 음악에서 느낄 수 있는 리듬감과 음률을 표현한 칸딘스키가 있다라고 하죠. 정리하기. 추상미술이란 추상미술은 뭔가요? 구상미술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대상의 형태를 재현하지 않고 단순화시키거나 혹은 어떤 상징적인 것을 이미지를 넣어서 조형요소와 원리로 환원시켜서 그리는 어떤 이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그림들을 추상미술이라고도 하고요. 구상미술에서 추상미술로서의 전환에 있었던 거 어떤 주의? 빛을 연구한? 대답해보세요. 뭐요? 맞습니다. 인상주의입니다. 인상주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는 거. 대상적, 비대상적, 우연적인 이거 알 수 있죠? 기억해야 해요. 대상적인 대상이 있었어요. 비대상적인 대상이 없었어요. 우연적인, 정말 우연적인 이런 식으로 추상화 기법이 3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추상화 기법 3가지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을 2가지로 분류하면 기하학적인 추상과 서정적인 추상이라고 2개로 나뉜다고 했고, 기하학적인 추상, 차가운 추상, 서정적인 추상, 뜨거운 추상에서 몬드리안과 칸딘스키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상의 개념과 추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방법, 그리고 그 추상의 종류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선생님하고 짤막하게 추상미술이라는 것이 어떻게 추상화되어 지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아까 그 미술사하고 연관지어서 조금 더 추상이 이해가 될 거라고 선생님은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